다시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누가 믿을 것 같아요? 완벽한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괴롭힌다고? 혜영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순애는 겁에 질려 손목을 움켜쥐었지만 혜영은 더 세게 비틀며 속삭였습니다. 순애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방 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문 순애. 그러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떨리는 시선이 시퍼렇게 멍든 손목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과연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김순애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에 나가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새벽을 알리고 있었어요. 순애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검은 고무신을 신었어요. 30년 넘게 신어온 고무신이라 발에 딱 맞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차갑고 서늘한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서울 변두리 골목길은 아직 조용했지만 멀리서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찍 나와서 좋은 자리 잡아야지. 순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매일 같은 길, 매일 같은 시간이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순애는 지난밤 꾼 꿈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내던 꿈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는 모든 게 버거웠어요. 여보, 내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지?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전통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을 스쳤어요. 각 구운 붕어빵의 달콤한 향, 생선의 비린내, 그리고 막 끓인 순대국의 구수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냄새들은 순애에게 집과 같은 편안함을 주었어요. 30년 넘게 이곳에서 생활해 왔으니까요. 순애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김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김할머니는 나물 가게를 운영하는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그러게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말이에요. 순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잠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이 많아서 일찍 깨는 거였지만 그런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필요는 없었죠. 순애의 콩나물 두부 가게는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손때 묻은 파란 천막과 낡은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콩나물을 담는 스테인리스 통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애의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지켜온 터전이었습니다. 천막을 펼치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스테인리스 통에서 콩나물을 꺼내 하나하나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뿌리를 따고 상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도 정확하고 빠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이모, 콩나물 한 봉지 주세요. 첫 번째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아주머니였는데 근처 아파트에 사는 단골이었어요. 네,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순애는 가장 좋은 콩나물을 골라 비닐봉지에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손님이 돈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시장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하나둘장을 보러 나오고 식당 사장들도 재료를 사러 왔어요. 사장님, 두부 5모 주세요. 콩나물 3봉지 포장해 주세요.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바쁘게 손을 놀리며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이런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바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틈이 없거든요. 순애 이모, 오늘 콩나물이 특히 싱싱하네요. 단골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좋은 것만 골라오거든요. 순애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품질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믿고 찾아주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점심시간 무렵 순애는 잠깐 숨을 돌렸어요.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드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옆 가게 김할머니가 보리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순애 씨. 고맙습니다. 서로 이웃이잖아요. 요즘 몸은 어때요?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저 그래요. 나이가 나이인데 뭐.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 부쩍 기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손자 민호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자 시장이 조금 한산해졌어요. 순애는 남은 콩나물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거의 다 팔렸어요.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아들 진수가 46이 되어 제법 벌이를 하고 있지만 순애는 여전히 자립하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순애는 집에 있을 손자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8살 민호는 벌써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 오늘은 뭐 사왔어요? 라고 물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올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순애는 길 건너편 붕어빵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붕어빵 하나 주세요. 네, 각 구운 걸로 드릴게요. 따뜻한 붕어빵을 받아들고 순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장사를 했지만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손자에게 간식 하나 사줄 수 있을 만큼은 벌었으니 다행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순애의 치마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우리 민호, 할머니 기다렸구나. 붕어빵 사왔어. 순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버렸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힘들어도 애들 키워낸 보람이지. 남편을 37살의 급성심근경색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진수와 민주를 키우며 장사를 해온 지 벌써 35년이 넘었어요. 그때는 진수가 11살, 민주가 9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민호가 있어서 순애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순애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민호는 순애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손자의 밝은 웃음소리만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우리 민호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순애는 아이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모든 게 평온하고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순애는 몰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도 순애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 탁자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 혜영이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혜영이가 고개를 들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야, 뭘. 당연한 거지. 순애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싱싱한 콩나물을 많이 가져왔어요. 할머니. 민호가 숙제하던 손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뭐 사왔어요?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어요. 붕어빵이랑 호떡 사왔어. 숙제 다 하면 줄게. 네, 할머니. 금방 끝낼게요. 민호는 다시 열심히 연필을 잡았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 메뉴는 콩나물 무침과 두부조림, 그리고 된장찌개였습니다. 순애는 오늘 시장에서 가져온 싱싱한 콩나물을 정성스럽게 다듬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며 상한 것은 골라내고 뿌리도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솜씨라 누구보다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혜영이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내가 할게. 순애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혜영이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요리에는 서툴렀거든요. 순애가 직접 하는 편이 마음 편했습니다. 콩나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쳤어요. 너무 오래 데치면 아삭한 맛이 없어지니까 정확히 3분만 데쳤습니다.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고 다진 마늘과 파, 깨소금, 참기름, 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무쳤어요. 이번에도 맛있게 됐네. 순애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두부조림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팬에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간장과 설탕, 다진 마늘로 만든 양념장을 부어 졸였어요. 마지막에 대파와 고추를 올려 마무리했습니다. 민호가 특히 좋아하는 반찬이었거든요. 저녁 7시 진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순애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다, 뭘. 어서 씻고 와라. 순애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진수가 씻는 동안 순애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방금 만든 반찬들, 그리고 김치를 예쁘게 담았어요. 민호야, 숙제 정리하고 밥 먹자. 네, 할머니. 민호가 책을 덮고 달려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맛있게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진수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뭘. 순애는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콩나물 무침 정말 맛있어요. 민호가 입에 한가득 넣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호가 좋아하니까 많이 만들었지. 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어요. 그런데 혜영이가 콩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오늘 콩나물이 좀 질긴 것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말에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새벽에 가장 싱싱한 것만 골라왔는데 말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고를게. 순애는 급하게 사과했어요. 자신도 콩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먹어봤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충분히 맛있어요. 진수가 중재하듯 말했지만 혜영이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어요. 아니에요, 오빠. 어머니께서 좀 더 신경 쓰셔야죠. 혜영이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순애는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어요. 가족 식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애의 모습을 보며 혜영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건 다 맛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애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다, 우리 민호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혜영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진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민호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장을 보세요. 혜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알았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게.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혜영이가 순애 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옆구리를 세게 꼬집었습니다. 아, 순애는 깜짝 놀라며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가 놀라셨어요? 혜영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톤이 섞여 있었어요. 아, 아니다. 그냥 깜짝 놀라서. 순애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실수였을 거예요. 하지만 옆구리가 은근히 욱신거렸어요. 혜영이의 손톱이 날카로웠거든요. 순애는 그 자리를 몰래 비비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혜영이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야, 괜찮다. 거의 다 끝났어. 순애는 서둘러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혜영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자리에 들면서 좀 전의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혜영이가 일부러 꼬집었을 리는 없을 거예요. 분명 실수였을 거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구리를 만져보니 아직도 아팠어요. 내일 아침에는 멍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혜영이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눈빛에는 분명히 아기가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혜영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옆구리의 아픔은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순애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혜영이의 차가운 미소가 따라다녔어요.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순애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깼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몸을 일으키며 옆구리를 만져보니 예상대로 멍이 들어 있었어요. 동그란 손톱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순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멍든 자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꼬집은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혜영이가 정말 시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순애는 스스로를 의심해봤지만 몸의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새벽 시장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콧노래라도 흥얼거리며 나갔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조차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콩나물을 골라야지. 순애는 혜영이가 다시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콩나물을 고르는데 평소보다 훨씬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조금이라도 시든 것은 제외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순애는 불안한 마음으로 콩나물을 담았습니다. 옆 가게 김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어요. 순애 씨, 오늘 왜 그렇게 까다롭게 고르세요? 평소에도 충분히 좋은 걸 고르시는데. 그냥 조금 더 신경 쓰려고요. 순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하루 종일 장사를 하면서도 집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혜영이가 또 뭔가 트집을 잡을까봐 걱정됐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를 받아도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있지 못했어요. 괜찮을 거야. 어제 일은 우연이었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민호를 위해 호떡을 샀어요. 손자의 밝은 웃음을 보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자 민호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우리 민호,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했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하셨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최고네. 호떡 사왔어. 순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정성을 들여 콩나물 무침을 만들었어요. 콩나물을 더 꼼꼼히 다듬고 데치는 시간도 정확히 재며 했습니다. 양념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어서 맛을 냈어요.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순애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진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순애는 특별히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들아, 오늘 고생 많았지? 엄마 괜찮아요. 오늘도 맛있는 저녁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수의 따뜻한 말에 순애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혜영이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혜영이가 콩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먹는 모습을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어떨까? 이번에는 만족할까?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콩나물은 어때요? 혜영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순애는 덜컥 겁이 났어요. 맛있게 드세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혜영이는 잠시 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보다는 낫네요. 어제보다는 낫다는 말에 순애는 상처받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큰 불만은 없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순애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혜영이가 또다시 부엌으로 왔어요. 순애는 긴장했습니다. 어제처럼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조금 나아졌네요. 혜영이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앞으로 더 신경 쓸게. 순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혜영이가 갑자기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혜영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혜영이가 순애의 팔을 꽉 잡고 비틀었습니다. 아,
순애는 깜짝 놀라며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영이는 즉시 손을 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다. 순애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팔이 아팠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일부러 한 거였어요.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나이가 드시니까 뼈가 약해지셨나 봐요. 혜영이의 말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진수가 거실에서 뭔 소리였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 혜영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잠깐 놀라셨을 뿐이에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팔의 아픈 곳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제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혜영이가 정말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순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혜영이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애는 계속 자신을 탓했어요. 민호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잠든 숨소리를 들으며 순애는 다짐했습니다. 민호만큼은 지켜야 해. 손자 앞에서만큼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혜영이의 진짜 모습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순애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순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팔뚝에도 어제처럼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리를 만졌어요. 혜영이는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였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무언가였어요. 순애는 긴팔 옷을 입어 멍자국을 가렸습니다. 민호에게 들키면 안 됐거든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혜영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혹시 아프신가요? 그 가식적인 관심의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순애는 혜영이의 가식적인 미소를 바라보며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순애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혜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을 나갔지만 그 뒷모습에서 묘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혜영이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꼬집거나 비트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진수가 회사에 가고 민호가 학교에 간 오전 시간, 둘만 남게 되면 혜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 어제 시장에서 사온 무 좀 보세요. 혜영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무는 멀쩡했어요. 싱싱하고 단단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시든 걸 사오시면 어떡해요? 혜영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미안해.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사올게. 순애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봐도 무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혜영이와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혜영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혜영이가 갑자기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순애의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순애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부엌벽에 등을 강하게 부딪혔어요. 아!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등과 어깨에 찌릿한 통증이 퍼졌어요. 순애는 벽에 기댄 채 가슴을 억누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나이가 드시니까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나 봐요. 혜영이는 태연하게 말하며 거실로 나갔어요.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반찬이 조금이라도 짜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혈압 올리려고 작정했나요? 라며 뺨을 때렸어요. 청소를 했는데도 먼지가 남아있다며 팔을 비틀었습니다. 심지어 순애가 민호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며 허리를 꼬집었어요. 순애는 점점 집안에서 웃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혜영이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행동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혜영이는 항상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제가 부탁한 양파는 왜 안 사오셨어요? 혜영이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어요. 양파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양파? 언제 말했니? 어머니, 건망증이 심해지시나 봐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미안해, 내가 깜빡했나 보다. 순애는 사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혜영이가 양파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시 사러 갔다 올게. 괜찮아요. 대신에 이거라도 드세요. 혜영이가 순애의 손등을 젓가락으로 콕 찔렀어요. 아, 순애가 손을 움츠렸지만 혜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실수예요, 어머니. 손이 미끄러졌네요. 하지만 순애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가장 힘든 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밤 늦게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와서도 피곤해 지쳐 저녁을 대충 먹고는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또 서둘러 출근해야 해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설령 시간이 있다 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진수 앞에서 혜영이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였으니까요. 게다가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피곤해 지친 아들에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엄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혜영이는 오히려 순애를 걱정하는 척하며 했어요. 오빠,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요. 요즘 자주 넘어지시고 멍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실까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순애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진수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수가 회사에서 돌아온 후 순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진수는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혜영이가. 순애는 말을 시작했지만 쉽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혜영이가 어쨌다고요? 진수가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혜영이가 나한테 손찌검을 해.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는 황당하다는 듯 물었어요. 혜영이가 엄마한테 손찌검을 한다고요?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 혜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순애는 깊이 상처받았어요. 정말이야, 진수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순애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꼬집고 때리고. 이것 봐, 어제도 팔을 비틀어서. 순애가 소매를 걷어 올려 멍자국을 보여주려 했어요. 바로 그때 혜영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혜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순애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진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혜영이는 순애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순애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입 다물고 있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혜영이가 가짜 걱정을 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순애가 방에 들어가려 할 때 혜영이가 따라왔어요. 진수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민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혜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요? 그럼 왜 오빠가 그런 표정이었을까요? 혜영이가 순애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혔어요. 다시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혜영이가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믿겠어요? 완벽한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괴롭힌다고? 그러면서 순애의 손목을 꽉 잡고 비틀었어요. 아, 순애가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혜영이는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민호가 깰 거예요. 혜영이의 말에 순애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손자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앞으로 입 함부로 놀리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어요. 혜영이가 경고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순애의 손목에는 또 다른 시퍼런 멍이 생겼어요. 알겠죠, 어머니? 혜영이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알겠어.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영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손목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순애는 상상하기도 두려웠어요. 며칠 후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혜영이의 괴롭힘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순애의 일상 전체를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시장 가실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혜영이가 아침 식사 후 차갑게 말했어요. 진수는 벌써 회사에 출근한 상태였고 민호는 학교에 갔습니다. 둘만 남은 거실에서 혜영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뭐하러? 순애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쓸데없는 곳에 가서 이상한 말 하실까 봐요. 혜영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특히 병원 같은 데 가서 멍 때문에 이상한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날부터 순애는 집을 나갈 때마다 혜영이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장에 가는 시간, 언제 돌아올지, 누구를 만날지까지 모두 보고해야 했어요. 어머니, 시장에서 누구랑 이야기했어요? 돌아오면 혜영이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냥 단골 할머니들이랑 인사만 했어. 순애가 대답하면 혜영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정말요? 혹시 다른 이야기는 안 했죠?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애가 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분명히 잠그고 나간 기억이 없는데 말이에요. 혜영아, 문 좀 열어줘. 순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혜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열쇠는 어디 있어요? 열쇠? 평소에는 안 잠그고 다녔는데 순애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드나들면 안 되잖아요. 요즘 도둑도 많고 해서요. 이제부터는 제가 관리할게요.
그럼 지금 당장 열어줘. 화장실도 가고 싶고 다리도 아파. 순애가 애원했지만 혜영이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진수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안에서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순애는 아파트 복도에서 서성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화장실이 급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웃들이 지나가며 할머니, 왜 밖에 계세요? 라고 물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바람 쐬고 있어요. 순애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혜영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아들에게 말해봤자 엄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혜영이는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였으니까요.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진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밖에 계세요? 진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 그냥 답답해서 나왔다가 열쇠를 깜빡했네. 순애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쇠를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혜영이가 문을 열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요즘 치안이 안 좋아서 문 잠그고 있었거든요. 진수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오래 밖에 있었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깜빡했단다. 괜찮아. 순애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혜영이의 뻔뻔함에 분노했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영이가 늦은 밤에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예요. 평소와 달리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위험해 보였어요. 어머니, 혜영이가 큰 소리로 순애를 불렀습니다. 순애는 잠옷 차림으로 급하게 거실로 나왔어요. 왜 그러니? 조용히 해, 민호께. 오늘 대학 동창들이랑 술 마셨거든요. 혜영이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애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어떻게 지내냐고. 혜영이가 순애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물론 잘 지낸다고 했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자랑했어요. 혜영이가 비웃듯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지겹다고 생각했죠. 갑자기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매일 보기 싫은 얼굴 보고 있으려니 미치겠어요. 혜영이가 순애를 노려봤어요. 순애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혜영이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답답해요. 언제까지 늙은이랑 살아야 해요? 조용히 해, 제발. 민호 깨면 어떡해. 순애가 간절히 말했지만 혜영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호? 그 애도 짜증나요. 맨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혜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갑자기 혜영이가 순애를 양손으로 거칠게 밀쳤어요. 순애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빴어요. 뒤에 있던 계단에 걸려 대굴대굴 굴러떨어진 거예요. 아, 순애의 비명이 집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쿵. 순애의 몸이 계단 아래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어깨와 등, 그리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순애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수가 놀라서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민호도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진수가 당황하며 순애를 살펴봤어요. 어깨가, 허리가 너무 아파. 순애는 신음을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조심 좀 하시지요. 혜영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술 냄새 때문에 어지러우셨나 봐요. 혹시 보험 처리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혜영이의 말에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길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어깨 인대가 심하게 늘어나고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의사는 집에서 계단 사고가 이렇게 심할 수도 있나요?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굴러떨어지셨길래 이 정도로 다치셨어요? 그냥 발을 헛디뎠나 봐요. 순애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뿐더러 집안일이라 낯 부끄러웠습니다. 의사는 며칠 입원하라고 했지만 순애는 집에서 치료받겠다고 고집했어요. 혜영이와 더 오래 떨어져 있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혜영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몸도 불편하시니까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그러면서 순애의 방 열쇠까지 가져갔어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다음 날 오후 순애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혜영이가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네, 이 동네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팔 생각이 있어서요. 순애는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혜영이의 진짜 목적은 이 집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유산, 순애와 민호의 안식처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순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혜영이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 집,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준 유일한 유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순애는 문틈 뒤에 숨어서 혜영이의 전화 통화를 계속 들었어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곧 정리될 것 같아서요. 혜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예,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언제 한번 나와서 시세 봐주실 수 있나요? 순애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전화를 끄는 혜영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순애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혜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방금 나왔어. 순애는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혜영이가 순애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랑 통화했을 뿐이에요. 혜영이는 거짓말을 했지만 순애는 모든 걸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집을 팔려고 하는 거지? 순애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혜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들었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한 거. 혜영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요? 어차피 이 낡은 집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진수 오빠 승진도 못하고 있어요. 좋은 동네로 이사 가야 민호 교육 환경도 좋아지는데. 이 집은 내 남편이 남겨준 거야.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오빠 명의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혜영이의 말에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요즘 자주 다치시잖아요. 혹시 더 큰 사고라도 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영이가 순애를 벽으로 밀쳤어요. 아직 계단에서 다친 어깨가 아팠지만 순애는 견뎠습니다. 위협하는 거니?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니. 내가 죽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거냐?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말은 안 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이 집에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얼마 전에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잖아요.
혜영이의 말투에는 묘한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다음번에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 같았습니다.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일은 순애가 말하려 했지만 혜영이가 끊었어요. 그날 밤 일이 어쨌다고요?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신 거 아닌가요? 혜영이는 뻔뻔하게 잡아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달려와 순애에게 안겼어요. 우리 민호, 학교는 어땠어? 순애는 억지로 웃으며 손자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왜 팔이 그래요? 민호가 순애의 석고 붕대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실수로 넘어져서 다쳤단다. 아파요? 괜찮아. 우리 민호가 있어서 안 아파. 혜영이는 민호 앞에서 다시 가면을 썼어요. 민호야, 할머니 많이 걱정됐지? 엄마가 할머니 잘 돌봐드릴게. 하지만 순애는 혜영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진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좀 나아진 것 같아. 순애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오빠, 이 집이 어머니께는 위험해요. 곳곳에 턱이 높고 계단도 가파르고 나이 드신 분이 살기엔 부적합해요. 혜영이가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이 집은 너무 위험해요. 자꾸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진수가 물었어요. 요양원이나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혜영이의 제안에 순애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요양원?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사셔야 해.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은 아버지 유산이잖아. 하지만 오빠 어머니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혜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어요. 혜영이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더 큰 사고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방법이든 이 집에서 순애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순애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혜영이가 거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혜영이는 순애의 서류함을 열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거네. 혜영이가 중얼거리며 서류를 꺼냈어요. 집 명의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혜영이는 그 서류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뒤져서 중요한 것들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순애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서류함을 확인해 봤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누군가 뒤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혜영이가 밤중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혜영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별일 없어? 순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혜영이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한 일을 순애가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태연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져서 그래. 순애는 참고 또 참았어요. 증거도 없이 말하면 오히려 치매 걸린 노인 취급받을까 봐서요. 그럼 병원에 가보실까요? 수면제라도 처방받으시면 좋을 텐데. 혜영이의 제안에 순애는 소름이 돋았어요. 수면제까지 먹이려 한다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상상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오후에 혜영이는 또다시 부동산 업체와 통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순애 앞에서 했습니다. 네, 서류는 준비됐어요. 언제 한번 뵐까요? 순애를 도발하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로 내 집을 팔려고 하는 거구나.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죠. 오빠도 상속자니까요. 혜영이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어머니도 곧 제 말이 맞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혜영이의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숨겨진 의미를 순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서러움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겉보기엔 완벽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괴롭힌다고 하면 오히려 순애가 치매 걸린 노인 취급받을 게 뻔했거든요. 무엇보다 민호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영이의 진짜 모습을 기록해서 진수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순애는 민호가 쓰던 작은 녹음기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혜영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별일 없어서 그래. 순애는 가슴속에 숨긴 녹음기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증거를 잡겠다고 다짐했어요. 오후에 진수가 회사에 가고 민호가 학교에 간 후 혜영이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한 이야기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이야기? 집 정리하는 거 말이에요.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잖니.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어차피 오빠 명의로 바뀔 집이에요. 뭐라고?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일이고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오빠가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혜영이의 말에는 섬뜩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글쎄요, 어머니가 워낙 자주 다치시니까. 혜영이가 순애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잖아요. 다음에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혜영이가 자신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너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거니? 위협이라뇨. 걱정해드리는 거죠. 그때 혜영이가 갑자기 순애의 팔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집을 정리하고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아요. 순애가 아픔에 신음했지만 혜영이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만약에 계속 버티시면. 혜영이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어요.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계단이었지만 다음에는 가스레인지일 수도 있고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만해. 순애가 소리쳤어요. 혜영이는 손을 놓으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완벽한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애는 안도했어요. 저녁에 진수가 돌아오자 순애는 바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진수야, 이것 좀 들어봐. 뭔데요, 엄마? 혜영이가 오늘 한 말이야. 다 녹음했어. 녹음기를 틀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오지?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고장 난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순애는 절망했어요. 완벽한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헛일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혜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뭘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순애는 서둘러 녹음기를 숨겼어요. 혹시 녹음기인가요?
민호가 찾던데 어디 있나 했어요. 혜영이의 말에 순애는 깨달았어요. 혜영이가 미리 녹음기를 망가뜨려 놓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네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없어. 순애는 좌절했어요. 혜영이는 한 발 앞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피해 망상도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진수가 순애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피해 망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자꾸 저를 의심하신다는 뜻이에요. 마치 제가 어머니한테 나쁜 짓을 한다는 식으로요. 순애는 말문이 막혔어요. 혜영이가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진수야. 그럼 뭔데요, 엄마? 혜영이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거도 없고 진수는 이미 혜영이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그날 밤 순애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였습니다. 오히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받게 됐어요. 혜영이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애가 일어나 보니 집안에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순애는 당황했어요. 혜영이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집 시세 알아본다고.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어머니,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깜빡하셨나 봐요. 부동산 중개인은 집안을 둘러보며 메모를 했어요. 좋은 위치네요. 시세가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순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순애가 소리쳤어요. 여기는 내 집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혜영이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중개인이 나간 후 혜영이는 순애를 냉랭하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소리가 들리던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 어머니가 조금 흥분하셨을 뿐이에요. 혜영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순애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혜영이와의 최후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자 민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혜영이가 항상 새벽에 전화 통화를 한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이번에는 녹음기 대신 민호의 태블릿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면 혜영이의 진짜 모습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2시 예상대로 혜영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방문 틈으로 태블릿을 내밀어 녹화를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혜영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버티고 있지만 곧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혜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면 결국 굴복할 거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순애는 온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녹화를 계속했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나올 것 같냐고요? 최소 3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혜영이의 말에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정리하고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어 죽겠어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계속 안 들으면 혜영이가 잠시 멈춘 후 섬뜩하게 웃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죠. 이번에 계단 사고는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순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 순애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태블릿을 확인해 보니 모든 게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수가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순애는 처음으로 희망을 가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진수가 출근하기 전에 태블릿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영이가 먼저 나타났어요. 어머니, 뭘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순애는 서둘러 태블릿을 숨겼어요. 혹시 민호 태블릿인가요? 찾고 있었는데. 혜영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니야, 그냥 만져본 것뿐이야. 어머니, 요즘 자꾸 남의 물건을 만지시네요. 조심하세요. 진수가 아침을 먹으러 나왔을 때 순애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진수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 혜영이가 어젯밤에 한 통화야. 녹화했어. 순애가 태블릿을 켜려는 순간 혜영이가 재빨리 다가와서 태블릿을 빼앗았어요. 어머니, 이건 민호 거예요.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죠. 돌려줘. 그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혜영이가 태블릿을 확인해 보더니 어머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순애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녹화된 파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순애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혹시 꿈을 꾸신 건 아니에요? 혜영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현실과 꿈을 구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혜영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검사 받아보시죠. 순애는 절망했어요. 혜영이가 또다시 한 발 앞서 증거를 없애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이웃 할머니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였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김할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순애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순애의 간절한 호소에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김할머니는 다른 이웃들과 상의해서 순애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집에 찾아갈게요. 그러면 며느리가 함부로 못할 거예요. 순애는 처음으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7시 이웃 할머니들이 순애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 씨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혜영이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혜영이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순애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던데 무슨 일 있나요? 이웃들의 직접적인 질문에 혜영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혜영이가 거짓말을 했지만 이웃들은 순애의 상처를 눈치챘어요. 순애 씨, 팔에 왜 이렇게 멍이 많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때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아이의 밝은 인사에 이웃들은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야, 할머니는 요즘 어때? 할머니가 자꾸 아파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민호의 순진한 말에 모든 이웃들이 혜영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데? 할머니를 때리고 꼬집어요. 할머니가 울 때도 있어요.
아이의 증언에 이웃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민호는 어린아이라 잘못 본 거예요. 혜영이가 서둘러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거였어요. 순애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김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정폭력은 범죄예요. 혜영이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바로 그때 진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웃들이 진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혜영 씨가 순애 씨를 괴롭혔다고 민호가 증언했어요. 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혜영아? 오빠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엄마가 할머니를 괴롭혀요. 민호의 증언에 진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후 혜영이는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순애의 몸에 남아있던 멍자국들과 민호의 증언, 그리고 이웃들의 목격담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조사 과정에서 혜영이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혜영이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제서야 진수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혜영이는 시어머니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살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명품백과 비싼 옷을 사는 데만 돈을 썼던 거였어요.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진수는 자책했습니다. 혜영이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니 매달 수백만 원씩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었어요. 집안 살림비라고 받은 돈으로 자신만의 호화 생활을 했던 거였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혼하자, 혜영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결국 진수는 혜영이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혜영이는 울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던 혜영이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도 딸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몇 주 후 진수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혜영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법정에서 이혼이 성립됐을 때 혜영이는 재산 분할도 포기해야 했어요. 가정폭력 가해자로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순애는 마침내 악몽에서 벗어났어요. 몇 달 후 순애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진수와 민호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장사도 다시 시작했고 민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응, 우리 민호가 할머니 곁에 있어서 더 편안하고 좋아. 순애는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민호에게는 이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시장 골목, 순애는 손자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이제 정말 평온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